하이퍼엑셀의 김주영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하이퍼엑셀 김주영입니다. 뭐 언론에 보도가 너무 많이 나온 회사라서 네. 이렇게 보면 되게 설립한 지 오래된 것으로 오인할 수도 있겠는데 지금 2년 됐습니까? 저희가 23년 1월에 창업을 했으니까 한 2년 반 정도 된 회사입니다. 그렇군요. 네. 누적으로 투자도 엄청나게 많이 받으시고요. 아, 네. 거의 뭐 한 600억? 지금까지 610억 정도 누적 투자를 받았습니다. 시드 투자를 2023년 1월에 이제 설립하셨는데 네. 2023년 8월에 60억 시드 투자 유치하셨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2024년 12월 작년 12월에 시리즈 A 투자 550억 원 투자 유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시드 투자 때 밸류를 뭐 한 얼마나 받은 거예요? 그럼 한 600억? 네, 뭐 그때 600억까지는 아니고요. 네, 그거보다 훨씬 적었지만 그래도 꽤 초기 기업으로서는 꽤 좋은 밸류를 받았었고요. 그렇군요. 그 60억을 받아가지고 그 FPGA라는 재구성 가능한 가속기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용을 해서 AI 추론용 서버인 오리온 제품을 출시를 했었습니다. FPGA 위에 올려서 오리온을 구현을 해봤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자체 프로세서 기술이 이제 LPU라는 프로세서 기술이 있는데요. 네. 그거를 제가 카이스트에 있을 때 좀 트랜스포머에 굉장한 기회를 보고 딱 네. 트랜스포머에 최적화된 프로세서 기술을 개발을 했고요. 네. 그거를 이제 FPGA라는 재구성 가능하니까 저희가 이렇게 구워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올려서 제품화까지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은 이 지금 회사 창업하시기 전에 네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맞습니다. 9년 정도 일한 네네. 그 전에 카이스트에서 박사를 카이스트에서 하셨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제가 커리어가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고요. 네.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마이크로소프트로 건너가서 거기 리서치랑 뭐 애저라는 클라우드 유닛에서 한 9년 정도 일을 했고요. 네. 다시 이제 카이스트 교수로 돌아왔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교수로 돌아왔던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이제 2019년이고요. 그 뒤에 그때 이제 트랜스포머도 나와 있었는데 제가 또 AI 하시는 분들한테서 이 트랜스포머 모델이 거의 이제 AI의 대세가 된다 이런 소식을 접하고 네. 그럼 제가 하드웨어 엔지니어로서 그 모델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내가 좀 기여할 곳이 있겠다 싶어서 그 트랜스포머에 딱 맞는 프로세스 아키텍처를 좀 연구를 했었고요. 교수 시절에. 네네. 그렇군요. 2019년부터 그러니까 21년부터 해서 한 2년 정도 하다가 보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챗GPT가 터지면서 이게 이제 제가 창업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잘 맞게 방향성에 맞게 이렇게 보시고 준비도 하셨던 거군요. 네네. 그거는 저희가 운이 굉장히 좋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MS에 있다가 왜 교수로 오신 겁니까? 보통 잘 안 오시려고 네. 하잖아요. 뭐 저희 연봉 차이도 너무 많이 나. 맞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또 그렇게 연봉 차이가 크지는 않았어요. 그래요? 그때도 코로나 때 이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엔 그렇게 또 크지는 않았고요. 또 저희 그래요? 모교다 보니까 좀 돌아오고 싶어서 전공을 네. 원래 칩 설계 이런 쪽으로 하셨었나요? 네, 맞습니다. 칩 설계를 했었는데 학교에 있을 때는 좀 저전력 모바일 칩 설계를 했었고요. 네. 이제 회사로 가면서 데이터 센터형 좀 이렇게 서버 쪽으로 많이 봤습니다. MS도 칩 설계를 하나 보죠. 네, MS가 많이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뭐 엑스박스도 있고 옛날에 홀로렌즈 같은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네. 칩 설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군요. 그냥 엑스박스 뭐 AMD 칩 그냥 받아온 게 아니군요. 예, 그쵸. 옛날에 뭐 IBM 파워칩도 쓰고 했었는데 네. 설계 아키텍트는 MS에서 다 하고요. 약간 설계 같은 건 외주를 좀 많이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좀 아키텍처를 잘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부에 그 인력들이 있어야 네네.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검증도 또 하고 맞습니다. 우리 요구대로 네네. 그런 일을 하셨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2023년 1월에 아무튼 설립을 했고 누적 투자도 많이 받으셨고 사실 그 지금 언론에 AI 그 추론용 그러니까 LLM이 아니고 좀 네. 브로드하게 AI 추론용이라고 NPU 내놓는 회사 뭐 퓨리오사라든지 맞습니다. 네. 사피온은 이제 합병돼서 없어졌죠. 리벨리온이라든지 이런 네. 기업들이 NPU를 내놓고 굉장히 이제 열심히 이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회사 그 하이퍼엑셀은 LLM 추론에 특화된 LPU다. 네네.
LLM 프로세싱 유닛이다. NPU와 LPU. 그 차이는 뭡니까? 저희도 사실 AI 추론에만 할 수 있는 가속기이기 때문에 네. NPU의 범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아래에 이제 LLM 추론에 또 특화가 돼 있어서 다른 딥러닝 모델들은 돌리지 않고 LLM 기반의 모델에 좀 집중을 하겠다. 그래서 LPU고 뭐 NPU의 하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이제 내로우하게 맞습니다. 특화된 네네. 어떤 칩이다. NPU도 뭐 자꾸 그 회사들 얘기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네. NPU를 내놓는 그 NPU도 서버에 꽂아서 돌리면 LLM도 이제 추론이 되긴 하지만 우리 제품은 좀 더 특화돼 있다. 네. 구체적으로 좀 어떤 부분들이지?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면 AI 모델의 약간 발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처음에 AI 모델이 나온 것은 뭐 딥러닝이라고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때는 모델 크기가 사실 뭐 100밀리언 이 정도로 굉장히 파라미터가 작았었고요. 그때 당시 특징은 모델은 크기는 작은데 또 한번 불러들여가지고 연산은 굉장히 많이 하는 연산 위주의 이런 컴퓨팅이었다고 보면은 네. 최근 트랜스포머 기반의 LLM으로 모델이 거대화가 되면서 이런 좀 또 이 트랜스포머 모델 자체가 계속적으로 토큰들을 만들어낼 때 이 큰 모델을 계속적으로 숫자적으로 원바이원으로 만들어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연산보다는 데이터 흐름을 최적화해서 그 데이터 밴드위스라고 하는 대역폭을 이제 칩 내에서도 최적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이게 전체 성능을 결정하게 되고 네. 저희 LPU는 그런 면에서 최적화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LLM을 돌릴 때 네. 우리 LPU가 NPU보다 더 효율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네, 저희가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뭐 NPU 쪽은 예전에 NPU나 사실 GPU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작은 코어가 이제 수천 개 정도 이제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게 LLM 추론 연산을 돌릴 때 이 온칩 버퍼에서 데이터를 계속 읽고 쓰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외부에서 HBM이면은 뭐 2TB/s 이런 식으로 굉장히 데이터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 이 내부에서 계속 읽고 쓰고 하기 때문에 그 밴드위스를 다 못 사용하는 문제가 있고요. 저희는 이게 이제 기존의 문제라고 파악을 해서 네. 좀 스트림라인드 데이터 플로우라는 새로운 구조를 적용을 했고요. 네. 여기서는 연산기가 중심이 아니라 데이터가 한 번만 쫙 흘러가면은 저희 같은 특화 엔진에서 아웃풋 토큰을 엔드 투 엔드로 끝까지 이제 끊임없이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큰 단위로 순차적으로 처리하면서 메모리 대역폭의 활용을 극대화한다.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주어진 대역폭보다 더 쓰는 건 당연히 할 수가 없고요. 만약에 주어진 거에 90% 가까이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소위 얘기하는 NPU 만드는 기업들은 이제 범용 AI 추론용 칩이다. 네. 라고 했다면 하이퍼엑셀의 LPU는 LLM에 아주 특화되어 있는 칩이다. 네. 라고 설명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 우리가 AI 시장에서요, 뭐 예를 들어 CNN이라든지 뭐 음성, 영상, 뭐 다양한 이 추론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 LLM이 가장 큽니까? 저희가 사실 LLM이라고 말씀드리지만은 거기에 기반에 있는 모델은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이고요. 네. 이 트랜스포머 모델의 특징이 범용성이 있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오디오 신호라든지 이미지 신호도 그 전처리만 해서 임베딩 벡터로 바꿔줘서 네. 트랜스포머에 넣으면은 또 그 언어 모델처럼 굉장히 잘 동작을 하기 때문에 네. 이게 LLM이라고 붙여져 있지만 사실 멀티 모달을 지원을 하고요. 예. 대부분의 기존에 있었던 이미지 처리나 오디오 처리도 지금 LLM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챗GPT 많이 쓰니까요. 네네. 이제 오픈 AI의 챗GPT의 백단은 다 GPU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물론 뭐 계획도 발표하긴 했지만 네네. GPU로 추론하는 것보다 우리 회사의 LPU로 추론하는 게 훨씬 더 싸고 빠릅니까?
거기에 이제 저희의 좀 차별점이 있는데요. 네. GPU가 뭐 최근 젠슨항 발표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그 하드웨어 스펙 자체가 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사실 성능 자체만 따지고 보면 GPU보다 뭐 몇 배 좋다 이렇게 가기는 쉽지 않고요. 네. 저희 회사에서 주안점을 하고 있는 거는 좀 효율성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GPU만큼 어느 정도 좀 만족할 만한 성능을 내면서도 거기에 드는 컴퓨터의 비용이나 이제 전력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비용이나 전력을 지금 예를 들어 지금 아까 그 FPGA 위에 이름이 네. 뭐라고 그랬죠? 오리온 서버. 오리온 서버를 올렸고 그 뒤에 에이직도 한번 만드신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에이직을 개발 중에 개발 있습니다. 중입니까? 네네. 그럼 그 FPGA 위에 올린 걸로 이렇게 돌려봤을 때 실제 퍼포먼스는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그때 퍼포먼스는 뭐 레이턴시, 뭐 지연 시간 측면에 있어서는 A100과 이제 상응하게 나왔고요. 저희는 오리온 서버도 이제 성능은 A100이랑 비슷하지만 가격을 한 두세 배 정도 낮춘 것으로 포지셔닝을 하였고요. 요번에 나오고 있는 삼성 4나노로 만들고 있는 에이직 반도체는 그 모델을 한 번 읽으면 여러 명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좀 배칭 능력을 극대화시킨 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얘는 이제 저희가 가격을 획기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려서 한 10배 정도를 낮추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비? H백이 지금 한 4만 불 정도가 가격이 되어 있는데 5천만 원 하죠. 네, 그 5천만 원을 10배 정도로 낮추려고 저희 칩은 한 500만 원 정도를 타겟을 하고 있습니다. 칩 기준입니까? 보드 기준입니까? 보드 기준입니다. 보드 기준. 네네. 지금 H백 같은 경우는 옆에 HBM도 뭐 엄청 달려 비싼 것들 네네. 달려있고 한데 얘는 지금 그냥 일반 메모리 쓰던데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전략적으로 선택을 한 거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두 가지 차이점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코어 자체가 쿠다 코어처럼 작은 게 아니라 LLM 추론에 맞춰서 굉장히 큰 코어다. 그게 이제 또 효율성의 한 꼭지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구조적으로는 컴퓨팅 중심이 아니라 데이터가 한번 흘러가기만 하면은 이 큰 코어에서 아웃풋 토큰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이제 두 번째고요. 네. 세 번째는 어떤 메모리를 쓸까인 건데 저희도 물론 HBM을 선택을 하면 좋았겠지만 일단은 저희는 LPDDR이라는 저전력 메모리를 서버향에서는 처음으로 선택을 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가격이나 전력을 크게 이제 줄일 수가 있습니다. LPDDR4 써야 됩니까? 지금 저희가 5X고요. LPDDR 내에서는 거의 최고의 밴드위스 성능을 자랑을 한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에이직으로 만드는 삼성 4나노 칩은 네네. 지금 런 돌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설계는 끝나서 세믹5에서 백엔드를 진행 중에 있고요. 네. 이게 이제 곧 테이프아웃이 돼서 삼성 파운드리로 들어가게 되고 네. 내년 초에 이제 칩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싱글런으로 돌리는 거예요. 싱글런입니다. 그렇군요. 내년 초에 나오는. 네네. 그럼 이제 그걸로 이제 실제 이제 마케팅 활동 맞습니다. 하시겠네요. 네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칩은 누가 사서 쓸 수 있습니까? 지금 네. 예를 들어 오픈 AI도 이 칩 가져가서 쓸 수 있죠. 네, 쓸 수 있습니다. 쓸까요, 근데? 일단 그 글로벌 빅테크들은 워낙 주변에서 또 자체 개발도 하고 주변에서 좀 그러니까. 많기 때문에 네. 저희가 직접적으로 좀 접근하기 쉽지는 않고요. 저희가 네. 물론 컨택은 있습니다만 뭐 의미 있게 이제 접근하기 쉽지 않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국내 파트너사들과 열심히 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소위 얘기하는 뭐 라마라든지 네. 챗 GPT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파이토치 플러스 쿠다 네. 하고 GPU 해서 이렇게 지금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지금 예를 들어 지금 우리 LPU를 쓰면 네. 쿠다를 바로는 못 쓸 테고 표준 이걸로 바꿔가지고 요거에 맞는 그 회사에서 이렇게 내놓은 하이퍼덱스인가요? 네네. 맞습니까? 하이퍼덱스? 하이퍼덱스 뭐 SDK가 있습니다. 네. 그걸로 이제 변환해서 우리가 갖다 써야 되는 만약에 해야 된다면 네, 그렇지는 않고요. 네. 저희가 이제 좀 사실 회사를 창립할 때부터도 이런 이제 사람들이 쿠다 레벨은 사실 오퍼레이션 레벨로 굉장히 로 레벨 코딩을 사실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진 않을 거고 앞으로는 LLM 기반으로 시대가 바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떠한 모델만 잡아서 자기가 원하는 서비스를 돌릴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네. 그래서 그 레벨 자체가 저희는 서비스 레벨로 좀 올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그 서비스를 잘하게 도와주는 VLLM이라는 프레임워크가 있고요. 다들 이제 쿠다를 잘 아시겠지만은 요 LLM 서비스에 있어서는 또
쿠다가 아니라 사람들이 VLLM이 거의 스탠다드 프레임워크가 되어가고 있고요. 아, 지금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4나노 반도체는 요 VLLM에 잘 컴패터블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존의 VLM 네. 기반으로 만들어진 어떤 서비스는 네. 우리 집 그냥 갖다 꽂으면 그냥 그대로 돌 수 있는 겁니까? 그거를 이제 백엔드를 플러그인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네. 그 아래에 이제 전체 소프트웨어 스택은 저희가 좀 만들어야 짜게 됩니다. 근데 그 또 트렌드 중에 하나는 VLLM도 있지만 그 아래는 파이토치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네. 저희 파이토치가 있고 저희 아까 말씀드린 하이퍼덱스 SDK가 있는데 그 중간이 또 이건 굉장히 로레이블 얘는 굉장히 하이 레벨이기 때문에 중간을 이어줄 수 있는 뭐 트라이톤 같은 네. DSL을 저희가 또 개발을 하고 있고요. 아, 네, 그래서 VLM의 백엔드로 꽂으면 GPU를 잘 쓰시던 분도 저희 하이퍼엑스의 LPU를 잘 쓸 수 있게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백엔드로 지금 개발해야 되는 그런 스택이라고 표현한 게 맞습니까? 네, 소프트웨어 스택입니다. 그 스택들은 개발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현재 한 60명 정도 임직원분들이 있으신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분들이 한 30명 이상 되고 있습니다. 네, 자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존에 안 쓰던 거를 뭐 아무리 이제 10분의 1 가격이고 뭐 하더라도 우리 갖고 있던 인프라에 네, 꽂아서 그냥 바로 탁 꽂으면 바로 활용될 수 있으면 그냥 쉽게 쓸 텐데 그거에 대한 불안감들이 좀 있으니까 사실 이제 장벽이 있는 것으로 저는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있는데 네. 그거를 좀 잘 해소하는 게 좀 과제겠어요. 네, 아무래도 개발 쪽은 자기가 뭔가 새로운 걸 넣어보고 또 돌려봐야 되니까 네. 그 쿠다의 생태계를 좀 벗어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네. 서비스 쪽은 좀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뭐 쿠다를 하지 않고 그냥 VLM에서 모델 주는 또 허깅 페이스라는 곳이 있고요. 거기서 모델 선택해서 그냥 돌려버리기 때문에 저희 측은 이제 그 레벨에서 좀 승부를 보겠다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VLM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VLM은 버클리에서 오픈 소스로 개발이 된 거고요. 되게 네. 개발이 잘 된 거네요. 그렇게. 네, 처음에는 좀 편리하긴 한데 성능이 많이 떨어진 단점이 있었는데 네. 뭐 오픈 소스가 다 그렇겠습니다만 많은 개발자들이 지금 개선을 해가지고 좀 성능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계속 좋아질 거라고 보시는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만 우리가 잘 지원을 하면 네. 기존에 만들어놨던 것들 받아서 서비스 레벨로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좀 싫어하겠는데요. 엔비디아도 뭐 쿠다를 그 밑에 넣어서 VLM을 돌리고 있기는 하고요. 네. 네, 저희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좀 엔비디아가 할 수 없는 가성비를 좀 타겟을 하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보니까 저가 GPU들 이렇게 좀 내놓으려고 하는 뭐 그들도 이제 학습 네네. 시장보다 추론 시장이 더 커질 것이다라는 뭐 이런 거는 당연히 이제 서비스가 많이 나오고 있고 유료 고객도 한국에도 엄청 많이 쓰잖아요 지금. 네네. 많다고 생각이 되니까 아마 대응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네. 거기랑은 이제 경쟁 이렇게는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지금 모든 시장이 좀 LLM 추론 쪽으로 와서 어쩔 수 없이 경쟁이라고 하면 되겠지만 저희가 네. 모든 GPU 시장을 다 하겠다는 게 아니라 추론 쪽에서도 조금 나는 이 정도 성능만 나오면은 가격이 낮으면은 쓸 거야 라는 시장이 저희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봤고요. 저희는 일단 거기부터 타겟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입니까? 지금 아까 막 네. 글로벌 서비스 이런 게 아니고 네. 제가 좀 하여튼 토큰의 가격이 굉장히 떨어져야 되는 그런 시장 보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게 근데 모든 시장의 토큰이 떨어지는 시장으로 갈 거고요. 근데 이런 시장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런 어떤 프롬프트를 넣었을 때 토큰이 굉장히 빨리 막 나와야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GPU를 쓰셔야 되지만 네. 저희는 밴드위스가 떨어지는 대신 모델을 한 번 읽고 좀 여러 명을 동시에 서비스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배칭을 잘 하는 수 있고 그리고 모델 크기도 뭐 1트릴리언 이렇게 큰 것이 아니라 적당한 뭐 수백 100밀리언 100빌리언 모델 정도를 좀 타겟을 해서 네. 거기에는 이제 사람들이 기다릴 수 있을 정도 그거를 이제 서비스 레벨 뭐 어그리먼트가 있는데 그거를 지키면서도 TPS 성능을 이제 극대화를 해서 가격을 제일 낮추는 뭐 그런 스팟을 저희가 좀 찾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아까 얘기한 범용 AI 추론을 위한 그 NPU 만드는 회사들 사실은 지금 이제 꽤 많은 시간이 네. 흘렀고 뭐 얘기가 되는데 아직 매출 저는 이제 이쪽을 좀 알아서 칩 하나 만들 때마다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고 네네. 또 고객사 하나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제품 공급하고 계산서 매출 계산서 끊기 전까지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는 알고 있긴 합니다만 네네. 사실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야, 저 돈 먹는 하만데 저러다가 꼬꾸라지면 어떻게 하나라는 대마가 꼭 불사는 아니거든요. 네. 제가 뭐 그런 이제 우려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하이퍼엑셀을 보면 지금 설립 얼마 안 돼서 FPGA 위에 이미 물론 이제 준비를 하셨으니까 이제 네네. 굉장히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 이제 작년 12월에 이제 시리즈 A 라운드 투자 받았을 때 이제 네. 뭐 투자자들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매출은 언제 정도에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네. 식으로 물어보면 어떻게 답을 하세요? 저희가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반도체 업이라는 게 초기 NRE 비용이 계속 들어가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양산 가능한 칩이 나왔다. 그게 이제 시장에 있다라고 하면 이제 다 가격이 굉장히 낮아지면서 이익이 막 엄청나게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는 근데 그런 우려사항도 잘 알고 있어서 조금 매출을 내면서 가는 시장의 요구사항을 좀 들어가면서 가는 방향을 좀 보고 있고요. 아, 그래요? 그게 이제 저희가 FPGA라는 제품으로, FPGA가 사실 로직 캐패시티가 적기 때문에 성능이 뭐 좋아질 수는 없는데 그걸로 시장 POC를 해가면서 좀 리퀘어먼트를 받아서 저희가 칩 쪽에 좀 넣었고요. 서버도 지금 한 뭐 공공기관이나 국가연구소 쪽에서는 이제 좀 팔리고 있고, 아, 그래요? 그리고 또 저희 제품 중에 IP가 있습니다. 설계 자산을 저희가 라이센싱을 하고 있고요. 이런 LLM 추론 시장은 지금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굉장히 효율적인 LLM 엔진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라이센싱 매출을 해서 한 총 매출은 50억 정도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올해요? 이때까지 그러니까 누적으로 50억 정도로 했고요. 그 라이센싱은 누가 받아갑니까? 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뭐 AI 스타트업들 중에서 저희 칩을 활용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IP를 네네. LPU 그 코어에 대한 설계 네, 도면을 맞습니다. 가져가서 우리도 좀 쓰고 싶다라는. 네, 그게 좀 스킨 복잡하긴 한데 뭐 대강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오. 근데 물론 주력 칩은 이제 지금 만들고 있는 4나노 에이직 데이터 센터형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품은 어떤 뭐가 달라집니까? 그 다음 제품도 기획을 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가 제품을 기획을 하고 있고요. 물론 한 가지 트랙은 데이터 센터형 4나노 제품을 계속 양산까지 끌어올리는 거고, 두 번째는 저희가 온 디바이스 쪽에서 이런 LLM에 대한 수요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뭐 이런 STT나 TTS 같은 스피치 기술까지 활용을 해서 모든 이런 인터페이스를 대화형으로 바꾸는 거죠. 그런데 이제 수요를 많이 듣고, 최근에 또 국가 과제로 시제품 지원 사업이 있어서 그게 선정이 돼서 저희가 온디바이스형 칩을 좀 빠르게 이제 시제품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아, 그 칩 나오면 이제 손으로 안 누르고 다. 네, 말로 하시면 되고, 이게 저희 칩이 거기에 특허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빠르게 이제 인터랙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대표님네 그 LPU, IP도 SoC 회사에서 가져가서 심을 수도 있겠네요. 네, 정확하게 그런 용도로 뭐 하시면 퀄컴이든 뭐 삼성 엑시노스든 뭐 네네. 이런 쪽에 들어가서 혹은 미디어텍이든 들어가서 이렇게 네, SoC 안에 하나의 작은 블록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맞습니다. 아, 그 수요도 그런 수요가 엣지 쪽에 있는 이유가 이제 엣지 쪽은 전력이 뭐 10W 언더 이렇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때 인베디드 GPU를 쓰면은 뭐 5토큰 퍼 세컨 이렇게 되면 이제 실시간 대화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때 저희 거를 쓰면 한 15에서 20이 나오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런 수요가 조금 있습니다. 그 시장도 좀 클 거라고, 회사 매출에서 그 비중도 엄청 클 거라고 보십니까? 비중 자체는 저희는 크지는, 그러니까 초기에는 있지만 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그래요? 네. 저희는 이제 데이터 센터형 칩이나 결국에 이제 반도체 칩, 뭐 온디바이스 칩이 이제 주력 제품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스탠드얼론으로 지금 해서 팔겠다라는 얘기이신 거예요? 온디바이스용. 온디바이스도 지금 기획 중에 조금 있고요. 저희가 또 저희 나름대로의 전략은 이제 수요 기업들의 좀 리퀘어먼트를 받아서 만들겠다 이런 전략이 있고요. 그래서 조금 많이 듣고 있는 중입니다. 온디바이스 해봤자 어차피 PC나 네. 폰, 태블릿 그 말고 뭐 또 크게 있습니까? 뭐 TV, 이런 뭐. 그 온디바이스는 잘 아시는 것처럼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하고요. 네. 그럼 뭐 TV나 가전 쭉 나아가면 로봇, 조금 더 고성능으로 가면 자동차 뭐 이렇게 되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 시장들이 다 시장이 될 수 있군요. 네네. 거기에 고객사의 요구를 받아서 뭐 IP로 달라면 IP로 줄 수도 있고. 네.
칩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 칩으로 만들어서 줄 수도 있고. 네네, 맞습니다. 저희는 사실 LLM에 굉장히 포커스한 반도체를 만드는데요. 그게 이제 뭐 서버든 엣지든 다 상관없이 좀 만들고 있습니다. 김 대표님 그 지금 그 카이스트 교수는 그만두고 회사 하시는 겁니까? 지금 겸임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학교가 좀 창업을 계속 지금 장려를 하고 있어서 뭐 수업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하지 않고 좀 회사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카이스트에서 월급은 나옵니까? 그게 저희 학교가 그거를 딱 만들었습니다. 제도를 만들어서 월급도 일부 아, 그래요? 주십니다. 네. 그거 좀 주는 대신에 뭐 혹시 그러면 회사 설립할 때 뭐 지분을 뭐 한 그쵸. 그런 계약을 이제 모두가 그렇군요. 하게 해서 이제 그냥 너가 개발한 기술 다 갖다가 사업화해도 되는데 이제 지분을 이제 학교에 좀 주고 이제 하는 거죠. 한 5% 가져갑니까? 뭐 그 정도라고. 아, 학교들이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요새는 예전에 좀 음성화가 되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도 많아서 그냥 차라리 그냥 다 양성화를 하고 있는 거죠. 상황에서 네. 겸임은 시키면서 일부 뭐 하지만 네네, 지분은 우리가 또 가져가고. 맞습니다. 만약에 회사가 망하면 네, 다시 교수로 올 수도 있다. 뭐 그거를 학교에서는 좀 열어주고 있는 거죠. 회사는 망하면 안 되죠. 네, 물론 당연히 회사가. 근데 이제 잘 투자 업종에서는 네. 대표님들이 교수 겸임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 싫어하지 않아요? 뭐 그게 약간 상반된, 그러니까 반반 믹스드인 것 같은데요. 네. 요즘에는 사실은 이런 AI나 반도체 굉장히 딥테크이기 때문에 그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연구자분들이 그거를 미리 해놓고 있었으면은 사실 그 기술력 자체가 굉장히 시장이 되는 현상이어가지고 네. 그런 면은 이제 좀 좋은데 네. 회사가 좀 제품이 나오고 적극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기 시작하면은 조금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돌아갈 칩이 있으면 약간 목숨 걸고 하지 않는다 이런 류의 어떤 뭐 일부 시각들이 있긴 해서 제가 여쭤본 거. 네네. 근데 이제 회사가 커져가면은 걸린 게 또 이게 또 달라지기 때문에 네, 네. 그거는 알아서 그 창업자분들이 다 잘 선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되면은 그러면 교수직도 이제 그만두실 생각도 있으신 거예요? 그거는 네 저희가 당연히 이제 회사가 커지게 되면은 네. 회사가 잘 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그 장기 로드맵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단기로는 네. ASIC 칩이 4나노로 나와서 내년 초 정도면은 이제 나온다. 네. 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소프트웨어 스택들도 이제 계속 개발하는 과정도 거치셔야 될 테고 이제 마케팅 과정도 거치셔야 될 테고 이제 네. 아까 온 디바이스형 그 엣지용 칩도 만드셔야 되는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네. 한 3년 뒤, 5년 뒤, 10년 뒤 이런 이 계획들, 목표들 뭐 투자 받으실 때 이제 좀 대략적으로 이제 좀 제시를 했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일단 내년이 저희 회사에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고요. 내년 초에 저희가 주력으로 개발했었던 4나노 반도체가 출시가 되고 네. 또 요거를 빠르게 줄여가지고 온디바이스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것도 내년 4Q에 좀 내년 말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이 두 개의 칩의 성공이 굉장히 중요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26년이고 데이터 센터형 칩이 나오면은 이런 데이터 센터 파트너들과 저희가 POC를 해서 실제로 딜리버를 하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 좀 매출이 나기 시작하면은 글로벌 시장은 27년, 28년 정도 진출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국내 그 스타트업 AI NPU 만드는 스타트업들의 뭐 레니게이든지 뭐 무슨 뭐 리벨인지 이런 제품들 받아서 이렇게 비교해서 나온 데이터 같은 것도 있습니까? 아직 저희가 그거를 뭐 입수하지는 못했고요. 저희 그치 돌아다니지 않죠 그게. 네, 사면 살 수 있나요? 그게?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다 업계에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핫칩스 같은 컨퍼런스 가면 데모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좀 하시고 있고 뭐 스펙 같은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우리 4나노 나오면 네. LLM 위에서만 돌려보면 우리는 어차피 여기 특화돼 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타겟이 다른데 조금 HBM을 나머지 이제 두 칩의 HBM을 쓰죠. 좀 써서 고성능향으로 가고 있으신 것 같고요. 네. 저희는 그것보다 좀 더 확실하게 저전력 그리고 고효율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TPS당 가격을 이제 줄이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절대 성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절대 연산력 같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것은 좀 낮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그게 이제 사실
그 HBM보다 속도는 느리기 때문에 각 유저가 보는 TPS 그런 레이턴시는 조금 길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한 칩에서 나가는 전체 TPS, 그러니까 여러 명을 묶어서 하기 때문에 그 TPS는 이제 높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집이. 뭐 저는 아직 그 비교는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그거는 전체 TPS는 굉장히 높을 수 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 한국 내에서 그쪽들이랑 경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서 드리는 질문인데. 네네. 그건 맞습니까? 근데 저희 뭐 이제 가격적인 면들도 다 따져보고 해야 되니까요. 뭐 각각의 섹터가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 이제 사실 잘 돼서 뭔가 좀 해외 진출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죠, 그렇게 되면. 네네. 610억 투자 받으셨는데 지금 작업은 얼마나 소요하셨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4나노 반도체를 제작을 하는데 그 금액이 많지가 않습니다. 한 절반 가량은 뭐 반도체 제작에만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뭐 인건비도 있고 다음 칩도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뭐 이렇게 여유롭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그럼 같습니다. 이제 뭐 올 연말이나 내년쯤에는 추가 자금 조달 라운드도 열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네네. 드네요. 저희 이제 칩이 나와서 좀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으면 이제 내년 초에 시리즈 B 라운드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때는 얼마 정도 모아야 됩니까? 이게 뭐 저희 그 다른 회사들도 있지만 또 양산을 가게 되면은 그런 생산 과정도 있고 거기에 이제 또 금액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뭐 1,000억 이상은 저희도 있어야 양산으로 그렇군요.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산안으로. 네, 사실 그 이상인데 일단은 뭐 그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돈이 정말 많이 드는 산업입니다. 네네. 근데 뭐 저희가 하는 일 자체가 그만큼 이제 챌린징한 일이고 또 이게 잘 됐을 때는 이 AI 새롭게 열리는 AI 시대에 AI 인프라를 저희 칩을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뭐 사실 그 정도 투자는 필요하다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분들 몇 분? 지금 60명 정도 있습니다. 지금 본사는 지금 강남에 있는데 네. 주로 뭐 학교 동문들 위주로 하셨습니까? 아니면 뭐 어떻습니까? 저희 사실 대학원생들이랑 저희 박사과정들이랑 같이 공동 창업을 했고요. 그래서 초기 멤버는 저희 학교 연구실 출신들이고 그렇군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 CTO님은 또 사실 서울대 연구실을 나오셔서 그쪽 분들도 많이 저희가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 삼성 분들 또 많이 있으시고 그런 전문가 분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봉 수준이 굉장히 높죠. 굉장히 높습니다. 또 이쪽 업계가 자금이 그래도 많이 흘러오다 보니까 다들 좀 연봉 수준이 높으시고요. 근데 뭐 저희는 약간 저희의 비전과 꿈으로 최대한 맞춰서 좀 모셔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칩 설계하는 게 어렵습니까? 소프트웨어 스택 설계하거나 그런 거에 개념 잡는 게 더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두 개가 다 어려운 것 같고요. 근데 좀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드웨어 설계는 사실 이게 사이클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뭐 한 2년 뒤를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굉장히 어렵고요. 저희도 설계를 하다가 갑자기 뭐 BF16 나왔어 그럼 넣어야 되고 MOE 나왔어 그럼 넣어야 되고 근데 무한정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소프트웨어 쪽은 이쪽은 아까 VLM이 열려 있고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른 면으로는 너무나 또 빨리 바뀌고 막 자꾸 코드가 뒤집어지니까 그런 거 대응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다. 그래서 그 두 개가 다 어렵지만 굉장히 좀 특성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국내든 해외든 어딘가 첫 번째 공급 사례가 생기려면 그 소프트웨어 스택 하시는 분들은 다 그 집 들어가갖고 또 만져주고 하는 작업들이 있어야 되겠네요. 네네. 아무래도 저희가 웬만하면 다 SDK에서 자동화가 되도록 지금 설계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서도 뭐 처음부터 그게 정말 잘 되지는 않을 거라고 하고요. 저희가 B2B이기 때문에 그런 처음에는 또 그런 서비스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오늘 긴 시간 회사에 대해서 이것저것 제가 많이 이제 짓궂게 물어본 것 같은데 말씀 편하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표하시는 거 다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